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제키입니다. 오늘도 엔지니어 이숲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숲입니다. 네, 원래 지난번에 제가 이승환이라고 본명을 소개를 했는데 이승환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또 이승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명을 쓰고 계시다고 해요. 엔지니어는 뭐 필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명? 아무튼 가짜 이름이니까. 네. 그래서 이숲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앨범 크레딧에 보면 이숲 이름으로 참가한 앨범이 꽤 많죠 이제. 네, 그래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알려진 거 좀 소개 좀 해줘요. 최근에는 이스턴 모스트라는 앨범에 참여했는데 네. 국악 퓨전. 네, 퓨전 국악하는 수군가라고, 그러니까 별주부전을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앨범에도 참여했었고, 슈에트 피아노라는 또 앨범에도 참여했는데 조금 독특한 앨범이었어요. 돈이문 역사박물관 안에서 되게 오래된 40년 된 빈티지 영창 피아노로 일부러. 네. 그 피아니스트가 태어났던 해에 어머니께서 구입하신 피아노였어요. 그런 또 네, 의미가 있네. 네. 좀 아트 앨범들 많이 하시는군요. 비주류죠, 아직. 좋게 말해 아트, 나쁘게 말하면 비주류. 네.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계시고, 저랑 이제 엔지니어 작업들을 앞으로도 같이 많이 할 이숲 엔지니어였습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숲 엔지니어님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 전공이 네, 컴퓨터 공학을 컴퓨터. 네. 저도 전공이 원래 컴퓨터입니다. 둘이 컴퓨터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원래 공돌이 출신이고요. 네. 이숲 엔지니어는 이제 엔지니어의 길로 가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듀서의 길로 간 건데, 둘이 어떻게 보면은 공돌이 베이스라는 지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면 음악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만 쭉 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 같이 이제 공돌이 베이스에서 이쪽 음악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아무래도 공돌이 출신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약간 좀 분석적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원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고. 네, 좀 피곤해하죠. 왜냐면 이러니까 좋더라 하면은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댓글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지만, 이숲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그 궁금증 중에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디오 계통에서 사람들이 되게 이게 미신이냐 아니냐, 이게 기술적으로 뭐 이유가 있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불안해지네요. 네,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되게 네. 콜로세움이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 현업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저는 현업 뮤지션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공대 기반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서 그거를 어떻게 느껴왔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의 첫 번째 논란거리, 케이블을 교체했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피커 케이블이라던가 이어폰도 요즘 이어폰. 요즘 이어폰 컷캐, 네네. 이어폰 컷캐 시장이 상당합니다. 뭐 은선으로 바꿔보자, 100% 뭐 무산소동으로 바꿔보자, 바꾸면 소리가 막 다르다. 끝에 단자들도 많이 교체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어폰 쪽에서는 이제 단자는 그렇게 예민하게 안 보는 이유가, 단자가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하잖아요. 워낙 네네. 작고 교체의 여지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이어폰 커스텀 케이블도 되게 비싸요. 네네. 굉장히 비쌉니다. 막 몇십만 원짜리, 뭐 한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 이후로 네네. 이어폰에 급격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재밌습니다, 그것도.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스피커 케이블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을 교체했을 때 소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다, 네. 되게 무용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블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공돌이지만 거의 이제 공대의 술 문화만 배워갖고 이제 학술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근데 저도 네. 마찬가지인 게, 뭐 저희가 컴퓨터과라고 해서 무슨 재료공학을 배운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은선을 썼을 때, 동선을 썼을 때 뭐 전기 전도율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학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 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전도체를 쓰든지 전기가 전달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느냐. 그렇죠. 결국은 듣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네. 맞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이론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수많은 케이블을 계속 접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약간 그 재료의 특성이라던가 소재에 따라서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뉘앙스들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항상 이제 많이들 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은선? 아, 그치. 은선이 많이 거론되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금으로 가면 뭐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금은 이제 비싸지니까 가격. 그래요? 그게 가격 한계 때문에 은선을 얘기하는 걸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쉽게 좀 더 높은 전도율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은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뭐 은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비교도 많이 해보기도 했었고. 어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뭐 개인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은선을 썼을 때 저는 약간 저음 쪽의 반응들이 그렇게 좀 좋은 기분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고음 쪽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귀를 피곤하게 하는 느낌? 근데요, 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네. 그 케이블을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느냐,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게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 그 리스너들의 입장인 거죠. 청취자의 입장?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얘기해줘도 좋고 리스너 입장에서 얘기해줘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을 바꾸는 게 플라시보다, 아, 바꿔서 들리는 건 다 플라시보 효과이기 때문에 좋은 케이블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 뭐 막말로다가 케이블링하고 이거를 되게 네. 돈지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럴 수 있죠. 네. 나도 사실 케이블을 바꾸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케이블을 접하고 실제로 네. 들어본 바로는 다르긴 다르더라, 이거는 공감하는 거죠.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네, 분명히 생각합니다. 있어요, 차이가. 근데 신기해. 왜 차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지금 얘기했듯이 은선을 썼더니 저음이 어떻고 고음이 어떻고 좀 변화가 있더라는 거는 주파수 특성 자체가 좀 바뀌는 걸 느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재질 특성상 주파수 특성이 바뀌는 걸까?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더 이상 공돌이적인 접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겪었던,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결과를 놓고 보자면 차이가 있더라 네네. 까지는 맞는 거지. 네,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느꼈고, 저도 그게 무슨 전달되는 그 속도라던가 반응 속도라던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재질과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들은 확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 은선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네네. 동선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은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저는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고음이 좀 부각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네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말을 했다가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서 솔직히 그 말 손쉽게 하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이 현업을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하기 힘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악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느낀 바로는 말한 대로 좀 은선으로 사실 파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네. 말 그대로 나도 고음이 좀 많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은선이 그 변화폭이 크더라고. 그렇죠. 네. 다른 케이블보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스피커에다 은선을 쓰거나 하는 시도는 안 해요. 아, 네네. 나도 그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네. 근데 이어폰에다가는 은선을 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 이어폰에 은선을 쓰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고음 부각되고 하는 것들이 좋은가 봐. 그렇죠. 그럴 수 특성이 있죠. 좀 네. 바뀌어. 근데 웃긴 게 은선 말고 다른 선 써봤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뭐 무산소동? 무산소동. 네. 무산소동 많이 쓰잖아. 어때요 그건 또? 그 무산소동은 또 그 밀도감은 조금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약간 스테레오 이미지나 이런 게 조금 좁아지는 느낌?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무산소동을 썼을 때는 네.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 막선 썼을 때하고는 확실히 네네. 차이가 있다라고는 느꼈지만, 막상 은선처럼 어떤 특성이 확 이렇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차이는 못 느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은선이 좀 유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무산소동이나 이제 뭐 다른 케이블들 썼을 때는 B사의 케이블, 뭐 M사, 얘기해도 C사. 돼. 유튜브니까 무슨 브랜드인지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 이게 뭐 브랜드별로 약간의 뭐 특징이라던가 방향성이 조금 있기는 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블들 위주로 이제 뭐 무산소 동선이랑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차이들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은선은 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은 뭐 쓰는 거지? 걔가 무산소동 쓰는 건가? 네, 나는-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 써보셨죠? 좋지.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솔직히 근데 애매하다? 나 그거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해줘? 되게 애매해 그거. 그쵸. 그러니까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을 썼을 때 스피커선으로 썼거든? 네네. 스피커선으로 이제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을 딱 쓰는 순간 이게 뭐야? 딱 뭔가 우왓 할 네.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 네네. 근데 이거 좋다고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 거지.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이거에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눈 가리고 바꿔 끼면 아, 블라인드 테스트. 모를 거라고 네. 얘기하거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알 수 있을 것 같은 수준 아니었나? 그렇죠. 크게 차이가 왔었는데,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 종종 하시죠? 근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자체가 약간 그거 블라인드 테스트로 인해서 되게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게 네. 있잖아.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번에 그래서 V40하고 G7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네. 비교를 하는데 네. 확실히 눈 가리고 들으니까 네. 눈을 가려서 더 정확하게 들린다기보다 네. 내가 이 뭔가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그 긴장감? 네.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더, 생각도 많아지고. 더 뭔가 안 들려. 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느껴질 정도라면은 더 좋겠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 스튜디오 환경, 그러니까 항상 근무하는 스튜디오 네. 환경에서는 맨날 그 소리를 듣잖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맨날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스피커 케이블을 바꿨더니 우와! 하고 들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그렇죠. 효용성이 있는 거라고 네. 보거든. 근데 막 남모르는 환경에서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A고요. 이게 네. B입니다 하면은 안 들릴 수도 있어. 네네. 심지어 테스트곡도 내가 맨날 듣던 그 아주 잘 아는 테스트곡이 아니면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업에서 느끼기에 케이블을 바꿨을 때 차이가 있었던 것만큼은 맞다. 네네. 그리고 은선 같은 경우는 그 차이의 폭이 조금 크다고 크고, 느껴졌다. 네. 그 정도? 네. 나머지는 사실 이거를 명확한 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좀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무산소동 뭐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진 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탓인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거든. 네. 그냥 야, 비싼 케이블 쓰니까 좀 좋은 것 같고 기분이가 더 좋아지고. 기분이 좀 좋고 뭐 아무래도 튼튼하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약간 현업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퀄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뭐 3,000원, 5,000원짜리 선들을 쓰면 이게 막 노이즈도 많고 되게 막 지저분하고 좀 그러다가 실제 그 심한 것들이 있죠. 네, 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래도 뭐 몇만 원 정도의 퀄리티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뭔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점점 가격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그렇죠. 작아지죠. 네, 작아져. 네, 지불해야 되는 돈에 비해서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차이가 갑자기 커져. 네, 막 그 잡음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거 그 쉴드 상태에 따라서 잡음이 되게 많이 엄청, 따라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네. 그 막 그러니까 전자파 잡음이라든가 여러 그쵸, 가지 주변 네. 영향도 많이 받고 케이블은 요 정도에서 네네. 얘기되는 걸로 하고 자 점점 불안해집니다. 다음 주제는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되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징 되게 궁금해요. 이것도 정말 말실수 잘못한. 아니 솔직하게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에이징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샀을 때 이게 뭐 에이징을 해라, 네. 어느 정도 100시간 뭐 이렇게 돌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 에이징을 할 때 어떤 음악을 트는 게 좋은가요? 이런 그리고 또 질문 에이징 음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에이징용 전 음원들이 있고. 대역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막 그게 의미가 있을까? 또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에이징이 아니고 뇌이징이라고. 그렇죠. 예. 이어폰을 처음 사가지고 들었을 때하고 내가 그 이어폰에 어느 정도 내 뇌가 적응을 해가지고 다르게 들리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에이징은 어때요? 많은 스피커를 사실 처음 사서 네네. 처음 듣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듣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매우 긴 시간 동안을 그 스피커를 듣잖아요. 그러면 에이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과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나? 그게 약간 기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에이징이 돼서 좋아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 네, 경험상.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제 뇌이징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스피커를 거의 이제 매일같이 몇 시간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뭐 스피커를 샀는데 이게 에이징이 될 때까지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에이징 했을 때와 전후로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보통 그런 기기, 장비들, 음향 기기들, 뭐 컴프레서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같은 악기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에이징에 대해서 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아, 악기는 에이징이 되는 것 같다. 네네. 악기나 뭐 기타 같은. 악기도 그렇고 이제 뭐 컴프레서라던가 그리고 우리 흔히들 프리앰프나 이런 것들 빈티지와 빈티지 아닌 것들의 뭐 차이점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빈티지와 빈티지 아닌 요새 기기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수십 년간의 에이징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뭐 기술적인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이제 뭐 회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전기공학자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실 요새 나온 그 기기의 전기 회로가 예전에 비해서 사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기기들의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빈티지 기기들에서 느끼는 그 특유의 뉘앙스들을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좀 비슷한 느낌들을 받고 그게 좋아서 이 빈티지 기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이는 있어요. 옛날에 생산하던 부품들하고 네. 지금 생산하는 부품 자체가 재질도 많이 다르고 재질도 좀 다르죠. 재질도 다르고 기판 재질, 그놈의 페놀 기판 뭐 이런 네. 것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네, 좀. 사용하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전자회로를 조립해보는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생각보다 컨덴서라는 부품 같은 것들은 되게 불안정해요. 그쵸.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스피커 장인 네. 이런 분들은 그 전기 밥을 먹인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처음 이제 새 컨덴서는 전기 밥을 먹여서 네.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약간, 이게 네. 제 소리가 난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나는 아주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용해보면 말썽 제일 많은 게 컨덴서고요. 컨덴서죠. 네. 컨덴서는 어느 정도 연한을 사용을 해야 좀 안정적인 네. 출력이 나가고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새 거는 좀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어. 처음에 오히려 더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그렇죠. 하다가 에이징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클까라는 또 의문은 있어요. 뭐 콘덴서가 뭐 거기서 영향을 얼마나 끼칠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작은 차이인데 그런 걸로 결과적으로 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분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에이징, 네. 예, 얘기해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는 스피커를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써요. 보통 제가 제네릭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 쓰고 있고 네. 뭐 다른 뭐 NS10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뭐 10년씩 쓰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NS10 같은 경우는 그 거기 조이는 네네. 나사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는 그게 헐거워지는 거야. 그렇죠. 하도 아무래도 많이 계속 너무 울리니까. 오래 떨다 보니까 이제 헐거워졌겠지. 조금씩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잡음이 좀 들리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 흔들리는 네, 잡음. 흔들리는 그 물리적 간격 때문에 잡음. 네. 이제 뭐 부르르 이제 네. 잡음이 들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솔직히 손 잘 안 보잖아. 네, 그렇죠.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래 한번 내가 이 잡음이 어디서 나나 이렇게 네. 체크를 하다가 이게 풀어져 있네 해가지고 쪼였어. 네. 쪼이기 전과 쪼인 후가 너무 다른 거야 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징 같은 경우는 그런 사소한 차이의 누적 같은 거를 네네. 느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 스피커를 쪼이기 전과 쪼이기 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쓰다 보니 이제 네. 약간 풀려서 어느 안정권에 들어간 그 소리가 굉장히 공감해요. 그렇게 난 거 아닐까? 혹시나 기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이펙터 꾹꾹이들 그러면은 9V 건전지를 선호하는 기타리스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 왜 흔히 이제 드라이브 계열, 뭐 디스토션 계열, 특히나 이제 뭐 퍼즈 계열 이런 쪽의 이펙터들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9V 건전지 배터리가 살짝 갔을 때가 최고 소리가 좋다. 죽기 직전이 최고 좋다. 그래? 예. 야 그렇게 치면은 이거 로켓 배터리 쓸지 에너자이저 쓸지 구분하죠. 야 그거 진짜 좀 너무 오바다. 그렇죠. 공감해요 그 말에?
아, 여기 노코멘트 하면 안, 안 되는지.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모르겠어요. 그 배터리의 종류, 에너자이저 뭐 이런 거라서 옛날에는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뭐가 좋대요? 주로 뭐가 좋대? 듀라셀이 좋아요? 에너자이저가 좋아요? 로켓가 좋아요? 좀 그랬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꼭 뺀다는 선배들이 어디 거 써요? 듀라셀을 사와라. 심부름을 시킬 때 이미 정해놓고 듀라셀을 사오라고. 아, 진짜? 네, 그렇기도 아. 하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은 느끼는 거네?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들은 듀라셀이 좋았다라고 느꼈던 거네? 그렇죠. 예.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느꼈다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네, 심부름을 다녀온 거지 저희가 야, 듀라셀이 좋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네네네. 구불트 건전지는 듀라셀이다. 아, 근데 확실히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뭔가 그날 유난히 기타를 이렇게 치다 보면 뭔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느껴졌을 때 그럼 이제 배터리가 그날이 듀라셀이었던 거구나? 아니요. 이제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기 직전. 그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기 직전이라는 거는 네. 사실 전압이 살짝 낮아질 살짝 때 낮아질 때죠. 예. 그러면 그 좋았던 소리의 전압을 찾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새 그 페달 파워들 중에서는 그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페달 파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달 파워에 이제 여러 개의 출력들이 나오는데 뭐 암페어나 이런 거 따라서 이제 뭐 다른 이펙터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드라이브를 위한 선들에는 아예 볼티지를 살짝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뭐 9.1V, 뭐 8.9V.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아요. 예, 그 모든 이제 악기 파트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그건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꾸로 우리도 맨날 듣던 그 장비, 맨날 듣던 그 사운드는 진짜 요만큼의 차이만 생겨도 느껴요. 네,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이어폰 같은 거 고를 때나 이럴 때 청음샵 가가지고 처음에 꼽고 들을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청음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A, B 비교하고 하는 거는 큰 차이들만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내가 이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쓰다 보면 확실히 듣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폰 비교하는 그것도 그때 그 했던 그런 잠깐 듣고 한 비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또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들으면 또 느낌이 달라요. 또 다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에이징의 영역인 건지 정말 뇌이징의 영역인 건지 요건 좀 애매하다 이거지. 한 7대3 정도? 어느 게 7인데? 어느 게 7인데? 뇌가 7이야? 에이징이 7이야?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귀가 참 금방 또 적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되게 간사하다고 느낄 때가 작은 변화도 금방 캐치하는데 또 큰 변화도 금방 적응해요. 적응하고 나면 적응했던 방향에 거꾸로 갈 때는 또 이상하다고 또 느낄 때가 많잖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이어폰을 꼈어요. 근데 이게 고음이 좀 센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다가 좀 쓰다 보면 잊어 그거를. 네네. 그리고 다시 그 이전에 쓰던 이어폰으로 돌아가면 고음이 왜 이렇게 없지?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바로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면 이건 뇌이징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뭐 사실 1000만원짜리 스피커 듣다가도 헤드폰으로 체크한다고 살짝 이렇게 체크했는데 또 헤드폰 빼면 갑자기 되게 그게 먹먹하게 들리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스탠스가 자주 변하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건 명확하게 뭔가 그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음향적인 실험이라는 게 변인 통제를 엄청 잘해가지고 진짜 막 뭐 눈도 가리고 뭐도 하고 막 A/B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 자신하는 거는 차이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다라고 판정 내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스피커 지금 1000만원짜리 사놓고도 이거 처음에 듣고 솔직히 좀 뭐야 이거 이랬거든. 그렇죠. 근데 또 뭐 자꾸 듣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겠지. 기존에는 또 나는 제네릭을 위주로 들어왔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밸런스 맞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아직도 테넴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또 믹스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엔지니어들이 또 하는 얘기는 이 테넴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요즘 음악은 테넴과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런 뭐 레인지가 좁고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점은 있죠. 밸런스 자체는 본인이 익숙한 밸런스가 좋은 거지만 모니터링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모니터에 충분히 본인이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마찬가지인 게 그 이어폰, 헤드폰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야 이 사운드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할 수가 있다. 그게 만약에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내가 안 듣던 밸런스면은 네네. 굉장히 좀 거북함을 느낄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어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싸움이 많아. 네. 이게 맞는 밸런스다, 이게 좋은 밸런스다 하고 막 싸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피커 괜찮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 추천하잖아? 그럼 나보고 막귀라는 사람도 있어. 저보고 막귀라는 그 댓글들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듣는 귀는 똑같지 않은 건데. 네. 그죠? 그거를 참 통일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에이징인지 뇌이징인지에 대한 결론은 낼 수 있을까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쟁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끝이 같아요. 날 수 없죠. 에이징 얘기는 끝이 안 날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접하고 굉장히 많은 사운드를 들은 입장에서도 이게 에이징인가, 뇌이징인가 이것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늘 그 플라시보인지 아니면 정말 기기의 변화인지에 대해서 늘 좀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뭔가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항상 뭐 하다못해 플러그인 하나라도 뭐 새로 나오면 맞아요. 새로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주의를 하지만 아 이게 정말 뇌이징이다 에이징이다 뭐의 변화에 따른 거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를 리콜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한 2, 3년쯤 지난 다음에도 그 프로젝트를 다시 리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같은 장비 같은 세팅이야. 근데 다시 리콜을 했을 때 옛날 그 소리 아닌 것 같아. 그쵸.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네. 있죠. 많죠. 그 사이에 2, 3년 동안 내 귀가 변했나? 아니면 이 장비가 변한 건가? 알 수가 없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되게 많고 한 두세 달 전에 프로젝트만 열어봐도 그죠? 뭐가 달라졌지라고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막 확인하고 있고 그럴 때가 저희한테는 많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에이징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저희도 결론 못 내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또 다음 논란이 또 있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논란이라기보다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네. 요새 그 24비트 96kHz 원음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데서. 템플레이트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감상자 측면에서 네네. 이게 의미가 있느냐? 고음질 음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원 감상의 대세는 MP3였었는데, 그죠? 많이 이제 넘어갔죠. 이제는 MP3보다는 플렉을 듣거나 네. 아니면 뭐 MQA라든가 좀 고음질 네네. 음원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MP3와 차이가 있느냐? 이게 되게 논란이거든요, 이것도. 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MP3도 충분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차이 못 느낀다. 네네. 그 무압축과 압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24비트와 16비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사실, 이거 되게 무섭긴 한데. 되게 이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하나 네. 있는데, 만약에 안 들린다고 해. 네. 그러면 네가 막귀라서 안 들리는 거야. 엔지니어가 그것도 못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들린다고 하면 아씨 이거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 한다고. 네, 또 막- 너 블라인드 테스트 해봐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상처받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어때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건 사실 그 샘플레이트와 그 비트레이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샘플링 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더 많은 그쵸? 정보량을 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16비트에서 24비트로 넘어가는 순간은 그 순간에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의 표현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를 네. 가지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러하고 저희는 이제 작업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좀 느끼는 편이죠. 네, 왜냐하면 저희도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위해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은, 저는 이제 또 비주류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 리얼 어쿠스틱 소스들을 녹음해서 음원을 끝까지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샘플레이트 변화에 따라서 녹음된 소리들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아, 어쿠스틱 녹음일 경우에 좀 더 그 차이가 느껴진다. 네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가상악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4K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지원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96kHz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시스템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걸리죠. 네. 2496 작업은 네. 부하가 많이 걸려서 보통은 우리가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맷은 2448까지는 많이 사용을 네네. 하잖아요. 네. 16비트는 안 쓰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최소한 작업 단계에서는.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떤 사람 막 그런 댓글도 적더라고. 네. 우리나라 음원들은 다 네. 16비트로 작업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 20년 전쯤에 음악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16비트 음원 안 쓰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됐죠. 최종 마스터링 단계에서 뽑을 때도 요즘은 다 24비트 96kHz로 뽑습니다. 네. 그죠? 16비트로 뽑지 않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작업 단계에서도 24비트 소스를 쓰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디사이저 작업들을 해도 네. 최소한 2448로는 작업을 하는데 네. 2496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도 많은 트랙을 사용하기엔 좀 버거워하는 부분은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녹음할 때 보면은 2496 녹음은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저도 클라이언트들한테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꼭 고음질 음원으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고객들은 처음부터 2496으로 아예 열어놓고 녹음 자체를 다 그렇게 시작하고 파이널 믹스 단계까지 해서 아예 마스터링 엔지니어한테 넘길 때 2496의 음원을 넘기죠. 근데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모든 플러그인들이 다 퍼포먼스가 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죠. 컴퓨터도 배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거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느낀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녹음을 해보면 녹음단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리스너들 입장, 그러니까 최종 마스터본을 듣는 입장에서는 네. 그 16비트 MP3와 완전 무압축의 플랫과 차이를 느낄까요?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재생기기가 그거를 재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 네. 본인이 들어보기엔 어땠어요? 되게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많이 유통되는 MP3는 네. 16비트 44.1이 많아요. 아, 근데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애초에 녹음부터 시작해서 낮은 샘플레이트와 낮은 비트레이트로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플랫 파일로 어쨌든 압축한 거잖아요. 그것과 높은 고해상도로 일단 다 작업을 한 상태에서 낮춘 그거를 플랫으로 무손실 음원 압축한 것과 mp3로 압축한 거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상황? 근데 나는 그게 네. 요즘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요새 마스터를 뽑을 때 2496으로 다 뽑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음질 소스를 다들 갖고 있잖아. 아예 그것까지 없는 상태로 작업하진 않잖아, 잘. 요즘은 그러니까 원본 소스는 2496들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거를 mp3로 변환해서 서비스할 때 이제 1644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지. 근데 그 마스터본에서 1644 mp3로 갔을 때 네네. 그 플랫도 그냥 1644 웨이브에서 변환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비스 사이트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고 네네. 24비트 완전 원음 그러니까 네. 마스터 원음 그대로를 서비스하는 케이스는 나도 그 말은 동감해요. 그러니까 네. 마스터 원본을 그대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16비트 MP3랑은 차이를 그래도 네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요새 이제 유통되는 플랫들 보면은 그 웨이브 파일 그러니까 같은 스펙에 같은 CD 스펙의 웨이브 파일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MP3냐 웨이브냐 완전히 동일한 샘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축이냐 비압축이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얘기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압축과 비압축의 문제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예, 느끼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압축이 됐을 때랑 압축이 되지 않았을 때 좀 물론 이제 작다면 작은 차이고 크다면 큰 차이인데 그때 이제 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앞뒤의 뎁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MP3 오어낫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MP3 오어낫 사이트에서 나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거든? 아,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매우 애매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한 60% 정도 맞췄어. 되게 애매한 거야. 어떤 건 못 맞추겠더라고. 저도 순간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MP3 오어낫 사이트를 네.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음원들은 차이가 들려요. 네. 근데 어떤 음원들은 안 들려.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음원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압축이라는 게 무조건 막 소리를 망가뜨리면서 압축하는 게 아니잖아. 네네. 물론 이제 일정 정보가 손실이 되지만 네. 원래 그 정보가 중요했던 음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P3 오어나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는 난 못 맞춘다라고 봐.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100%못 맞춰요. 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 음원들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일반 리스너 입장에서 신경 쓸 만한 수준의 차이인가? 저도 일반 리스너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재생기기가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로 올라갔을 경우 그때는 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 이제 갖고 있는 재생기기 네. 혹은 뭐 중간 앰프, 네.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아니면 스피커 이런 차이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 소스 압축됐냐 아니냐의 차이보다 나머지 이제 출력기기들 차이가 훨씬 그 차이폭이 크지 않을까. 200% 이상 공감합니다. 네네. 정말. 왜냐하면 보통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리뷰할 때 테스트 음원을 들려드릴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 음원들 딱 들으면 좋은 리시버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여쭤보면 대부분 그냥 폰으로 듣거나 아니면 이어폰 그렇게 좋지 네. 않은 걸로 듣거나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재생기기 한 개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게 같은 시스템에서 압축 파일, 비압축 파일 들을 때의 차이보다 네. 우리도 스피커 등급 바뀌었을 때의 차이가 훨씬 크지. 네. 그게 훨씬 커. 정말 공감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케이블 차이보다도 더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압축과 무압축이 케이블의 차이보다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를 한다면 사실 압축 파일이냐 비압축 파일이냐의 차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크게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업 마스터를 들은 귀잖아. 네. 2496 진짜 완전 그 생소리를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MP3로 딱 그거 갔을 때 내가 원래 듣던 것보다 좀 아쉬운 면이 생겼는데 이런 걸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제가 작업한 제 곡의 경우도 제가 들었던 그 마스터보다 mp3 사이트에 가 있는 뭐 벅스나 뭐 멜론 이런 데 올라가 있는 파일 들었을 때 이거 원래 이 소리 아닌데? 조금 다르긴 달라요. 네. 좀 이 소리 아닌데? 좀 덜 들리는데? 네. 이런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같은 저희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이야기고 원래 그냥 마스터 두 개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이게 비압축 마스터냐 압축 마스터냐 이걸 놓고 들었을 때는 아마 근데 큰 그렇게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아쉽다 이렇게 느끼진 않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는 그 곡을 작업하면서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같은 환경에서 들어왔으니 이제 그 차이들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는데는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이 곡의 뉘앙스를 해쳤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없지는 않지. 네. 그것도 근데 예민한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고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 우리 작업할 때 보면 거기 그 벨소리를 10원어치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희 되게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10원어치. 10원어치만 올려달라고. 그럼 그 벨소리가 이 다른 반주를 뚫고 나오냐 안 나오냐의 경계에 있거나 할 때 약간 역치 같은 느낌인 거죠. 여길 넘어가면은 명확하게 들리고 여기를 안 내려가면 묻히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들이 결정을 하죠. 그 10원어치를 낮춰달라 10원어치를 올려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mp3로 넘어갔을 때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소리지 사실. 원래 그랬나 보다 하죠 보통. 그냥 리스너 입장에서는 그렇죠. 원래 그랬나 보다. 의도를 숨겨놓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음원 파일 고음질 음원으로 듣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평상시에는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음원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보다 뭐 헤드폰 앰프 같은데 투자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모두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곳에 다 투자해가지고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모든 이제 리스너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우선순위를 좀 한번 찍어봐 주세요. 투자의 우선순위. 이어폰, 헤드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앰프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DAC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소스 기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도를 갖고 있을까?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쵸. 저는 일단은 변화의 폭이 제일 큰 거가 어떤 걸까요? 변화의 폭이 큰 것들로만 얘기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귀와 가까울수록
귀와 가까울수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드폰과 이어폰, 그러니까 즉 가장 스피커,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최종단에 최종단. 있는 거 순으로.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소스기기가 제일 나중이네. 그렇죠. DAC가 좀 더 나중. 그러니까 스피커와 앰프 차이보다 소스 기기의 차이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적다. 예. 그러면 스피커, 뭐 이어폰 이런 네. 것들 말고는 그 다음에는 뭐 헤드폰 앰프 아니면 네. 스피커 앰프 네. 뭐 이런 쪽이 네네. 더 크다. 그리고 소스기기나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후순위. 그 다음 후순위. 근데 소스기기에서 소리 깎아먹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근데 이제 같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스피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어폰과 헤드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귀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피커와 동등한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룸이요, 룸. 네, 아, 룸이라던가 중요하죠. 아니면 그 스피커를 받치고 있는 그 스탠드들, 그런 환경들이 좀 같이 스피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소스기기. 그러니까 어찌됐건 소스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같은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더 스피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밸런스. 예를 들면은 뭐 스피커에는 막 수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소스기기는 뭐 몇십만 원짜리를 썼다라는 이렇게 매칭의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네,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뭐 물론 이제 돈에 제한이 없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뭐 투자에는 이제 돈이 네. 중요하죠. 네. 가격대 성능비와. 가성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숲 엔지니어의 의견이었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다시려면 이숲 엔지니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좀 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뭐 다른 분들이 굉장히 그 전문가 입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 난 김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 만들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이야기들은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